그날 미용실 유리창 너머로 봤어요. 제 남편이요. 그 여자의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느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가 다 식는 기분이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 여자는 제 단골 손님이었어요. 매주 머리를 하러 오던 늘 고운 말만 하던 여자였죠. 그런데 그날 그 여자가 제 남편 손을 잡고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잖아요. 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가위가 제 손에서 떨어졌고 머리카락이 아니라 제 인생이 잘려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야 알게 됐어요. 그 여자가 왜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왔는지, 왜 제 미용실로 들어왔는지. 그 이유를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누구에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예요. 사랑과 후회, 그리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 들으시다가 혹시 마음이 저릿해진다면 그건 아마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진 분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창작 스토리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의 마음속에도 조용히 눈물이 맺힐지도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사연을 이어갈 힘이 됩니다. 문을 여니 샴푸 냄새와 미지근한 수증기가 먼저 반겨줬어요. 새벽 장 보던 손에 남은 파 냄새를 비누로 2번이나 씻어냈는데도 미용실 문턱을 넘으면 제 손은 늘 머리칼과 물비누 냄새로 덮였지요. 의자 가죽을 닫고 드라이어 전원을 눌러 바람을 한번 시험해보고 거울 위 시계를 올려다봤어요. 8시 반을 막 넘겼더라고요.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가면 좋겠다. 그렇게 혼잣말을 했어요. 첫 손님은 정해져 있었어요. 50년 지기 친구이자 단골인 호정 씨였어요. 문이 열리자 종이 딸랑 울리고 그녀가 들어오면서 말했지요. 나 오늘 하얀 머리 또 솟았지? 보지 않아도 알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기 앉으세요. 내가 오늘은 뿌리까지 싹 잡아드릴게요. 우리는 늘 그랬듯 사소한 얘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현재형으로 툭툭 던졌지요. 남편은 또 TV 앞에서 잠든다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다들 똑같이 늙어가나 봐요. 바가지로 미지근한 물을 떠서 그녀의 머리카락을 적셨는데 손끝으로 느껴지는 두피의 온기가 참 사람을 안심시키더라고요. 3번째 손님까지 나가고 잠깐 숨 돌릴 틈에 거울 너머로 바깥길을 봤어요. 제 남편이 철물점 앞에서 주인과 담배를 붙이고 있었지요. 잘못 피우는 담배 아니라고 하루에 2개비만 피운다고 늘 변명했어요. 여보, 그만 끊으라니까요. 창문을 살짝 열어 소리치려다 말았어요. 길이 공기가 얇고 남편의 옆모습이 이상하게 멀어 보였거든요. 그때였어요. 문이 조용히 열리며 낯선 여자가 들어왔어요. 열이 나는 아이를 다독이듯 자기 목선을 조심스레 감싸준 손 모양으로 문틀을 스쳤어요. 50대 후반쯤으로 보였고 눈꼬리가 단정하게 내려앉은 얼굴이었어요. 코트는 오래 입은 것 같은데 안에 입은 블라우스는 구김이 하나도 없었어요. 낡고 고운 것이 동시에 묻은 사람 같았지요. 그녀가 말했어요. 여기서 머리 자란다고들 하길래 예약 없이 와도 되나요? 저는 손에 묻은 물기를 앞치마에 쓱 닦고 대답했어요. 예,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자리에 앉으세요. 의자에 앉은 그녀는 거울을 정면으로 보지 않았어요. 살짝 비껴앉아 마치 자신의 뒷모습을 확인하는 사람처럼 귀 뒤를 매만졌어요. 귀가 많이 상했죠? 현재형으로 조용히 묻더라고요. 저는 근접해서 모발을 들어보며 말했어요. 끝이 많이 갈라졌네요. 드라이 바람도 세게 쓰셨고요. 그녀가 짧게 웃었어요. 습관이 쉽게 안 바뀌네요. 그때 이상했어요. 첫 만남인데도 오래전부터 제 손에 머리를 맡겨온 사람처럼 기척이 익숙했거든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물었지요. 그녀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어요.
선미라고 불러주세요. 혀끝에서 맴도는 느낌이 낯설지 않았어요. 어디서 들었더라, 누구의 입에서 이 이름이 지나갔었나. 저는 금방 잊었다는 듯 미소를 만들었어요. 선미 씨, 샴푸 먼저 하실게요. 그녀를 샴푸대에 눕히고 물을 틀었어요. 물줄기가 두피를 타고 내려가자 그녀가 눈을 감은 채 말했어요. 이 소리가 참 편해요. 어릴 때 엄마가 빨래하던 소리랑 비슷해서. 저는 손가락 힘을 조금 더 풀었어요. 저도 그래요. 물소리가 제일 사람 마음을 놓이게 하더라고요. 머리를 감기며 저는 무심코 물었어요. 이 동네로 이사 오셨어요? 그녀가 짧게 대답했어요. 네. 며칠 됐어요. 그 한 줄이 너무 비어 있었어요. 며칠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오래된 그림자처럼 이 공간에 붙는지. 샴푸 거품을 헹구고 타월로 물기를 눌렀어요. 그녀는 자리로 돌아와 거울을 보지 않은 채 말했어요. 앞머리는 조금만. 너무 젊어 보이게는 말고요. 저는 웃으며 말했지요. 우리 나이엔 너무 젊어 보이는 건 좋은 거예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차분하게 보이고 싶어요. 가위를 들었어요. 첫 가닥을 잡는 순간 저는 늘 묻던 질문을 참고 말았어요. 직업이 뭔지, 가족이 누구인지, 어디서 사는지. 대신 손끝 감각에만 집중했지요. 가위가 착착 소리를 내며 미세하게 각도를 바꾸고 드라이어가 낮은 바람으로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런 사이에 문이 다시 열렸고 남편이 슬쩍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점심 뭐 먹을래? 현재형으로 아무렇지 않게 묻더라고요. 저는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선미가 거울을 보지 않은 채 말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 말투엔 오래된 익숙함이 들어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우리가 어디서 봤지? 현재형으로 묻더군요. 선미는 짧게 웃었어요. 사람을 자주 잊는 편이시네요. 제 심장이 툭 떨어졌어요. 저는 급히 말을 끊었어요. 여보, 국 끓여놨으니 먼저 들어가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지요. 문틈 사이로 그의 어깨가 조금 떨리는 걸 저는 그때 말릴 것도 없이 흘려보냈어요. 머리를 마무리하며 스프레이를 아주 살짝 뿌렸어요. 선미의 머리카락이 거울 네모칸 속에서 점잖게 자리를 잡았어요. 어떠세요? 제가 묻자 그녀는 여전히 거울을 비껴보며 말했어요. 예뻐요. 예뻐졌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멀어졌어요. 감사의 말보다 오래 미뤄진 무언가를 간신히 붙잡는 사람의 톤이었어요. 계산을 하고 영수증을 접어봉투에 넣어 건네는데 그녀가 제 손등을 아주 가볍게 눌렀어요. 손이 따뜻하시네요. 저는 대답했어요. 매일 뜨거운 물을 만지거든요. 그녀가 나가고 미용실은 이상하게 넓어졌어요. 빈 의자들이 새로 산 물건처럼 낯설고 번들거렸어요. 저는 카운터 아래 서랍을 열고 닫으며 몇 번 숨을 고르다가 문을 잠깐 열어 바깥 공기를 들였어요. 남편은 안 보였어요. 철물점 앞에 있던 담배꽁초만 시멘트 바닥 위에 반쯤 눌려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있으려니 오래전에 꾼 꿈 하나가 떠올랐어요. 젊었을 때였어요. 같은 시간, 같은 계절, 비슷한 냄새 속에서 내가 알 수 없는 문턱 앞에 서 있던 꿈. 그때도 누가 왔었나 봐요.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동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소리가 흘러왔어요. 셋, 넷 묶여 뛰어가며 가위손 아줌마다 하고 장난을 치는 애들이 있었어요. 저는 가위손 여기 있다 하고 일부러 손가락으로 가위를 그려보였지요. 그 사이 문이 또 열렸고 동네에 새로 생긴 보습 학원 원장이라는 여자가 들어왔어요. 앞머리 급한데 바로 돼요? 현재형으로 빨리빨리 묻더라고요. 저는 능숙하게 자리를 맞춰주고 그녀의 성급한 말들 사이로 아까의 빈자리를 덮으려 했어요. 하지만 드라이 바람 사이에 스며든 그 이름이 자꾸 떠서 가위를 드는 손이 조금씩 굳어갔지요.
해질녘이 다 돼서 문이 조용히 다시 열렸어요. 같은 사람이었어요. 선미가 돌아왔지요. 죄송해요. 하나만 더 부탁드려도 돼요? 현재형으로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앉으세요. 그녀가 핸드백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구겨진 모서리가 쓸려 나왔고 봉투는 누군가의 손을 오래 타온 색이었어요. 이 사진 정리하다가 나왔어요. 혹시 그녀가 끝을 맺지 못했어요. 봉투를 건네받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먼저 올라왔어요. 사진 한 장이 제 손바닥에 놓였어요. 색이 바랜 그리고 금이 간 젊은 남자와 여자가 어깨를 가볍게 맞댄 사진이었어요. 남자는 제 남편이었어요. 옆에 여자는 선미였고요.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이게 언제 사진이에요? 제 목소리가 낯설게 울렸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돼서 사실 날짜를 말해도 믿기 어렵겠죠. 저는 사진을 빤히 보다가 뒷면을 뒤집었어요. 흐릿한 글씨가 있었지요. 이날 바람이 불었고 너는 울었어.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비어졌어요. 저는 눈을 감고 한참 서 있었어요. 선미가 말했어요. 오해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더 오해를 부추겼어요. 저는 의자를 가볍게 밀며 물었어요. 우리 남편을 언제부터 알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확한 말은 나중에 할게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아랫입술이 떨리면서 새는 웃음이요. 나중에요? 우리는 젊지 않아요. 나중이란 말이 우리에겐 빚이 되기도 해요. 그녀는 의자 팔걸이를 꼭 잡았어요. 마디마디에 힘줄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왔어요. 현재형으로 단단하게 말하더군요. 미리 와요. 미리 말해요. 미리 용서받을 수 있을 때. 저는 가위를 내려놓았어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요. 거울 속 제 얼굴은 낮보다 더 늙어 보였어요. 선미의 눈은 젖어 있었고요. 저는 심장이 뜨겁게 타오르는 걸 느꼈어요.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저도 구분이 안 됐어요. 이 동네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조용히 살다 가고 싶었어요. 선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고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다시 멈춰 섰어요. 오늘 아까 남편분께 인사했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덧붙였어요. 그분은 기억을 잘 못하시네요. 그 말이 칼날처럼 박혔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소리쳤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우리 집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요. 제 목소리가 미용실 벽에 부딪혀 튕겼고 선미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지요. 내가 먼저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에요. 상처를 덜 주려고 온 거예요. 그녀가 나간 뒤 저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뒷면의 글씨가 제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바람이 불었고 너는 울었어. 저는 그 문장을 속으로 여러 번 읽었어요. 어느 순간 그 문장이 다른 문장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었고 나는 울었어. 저는 사진을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가위를 들어 아무도 앉지 않은 빈 의자의 공중 머리칼을 자르듯 허공을 향해 한번 휘둘렀어요. 허공에서 착하고 소리가 나지요. 오래된 악습을 잘라내는 소리 같았어요. 저녁이 깊어가자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오늘 많이 바빴어? 현재형으로 태연하게 묻더군요.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웃을 때 생기는 입가의 주름 젊은 날에 비해 더 파인 눈가 오뚝한 콧날이 조금 무너진 자국. 사랑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남겨놓은 흔적들.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여보, 예전에 바람 불던 날 많이 울던 여자 기억나요? 남편이 멈칫했어요. 입술이 말라붙어 보였어요. 그는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야, 정화야.
저는 끄덕였어요. 그래요, 무슨 소리냐고 물을 줄 알았어요. 그러고는 주전자에 물을 올렸어요. 물이 끓는 동안 창밖으로 바람이 스쳤어요. 간판이 살짝 흔들렸다가 멈추고 야시장이 서는 골목에 불빛이 하나둘 들어왔지요. 저는 손수건으로 가위를 닦았어요. 너는 울었어라는 문장을 조용히 지워내듯 천으로 가늘고 긴 철의 날을 문질렀어요. 그때였어요.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요. 여보세요? 제가 말하자 낯선 여자의 숨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현재형으로 말을 시작했지요. 저 오늘 사진 드렸던 사람이에요. 죄송해요. 그런데 내일 시간을 조금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는 미루지 않으려고요. 저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어요. 주전자 김이 세차게 올라와 부엌을 덮었고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이 흐려졌다 또 또렷해졌어요.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내일 아침 일찍 오세요. 손님 없는 시간에.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누구야? 저는 대답했어요. 머리 자르러 오는 사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그 한 줄이 너무 비어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내일을 떠올렸어요. 가위와 거울과 물소리, 그리고 오래 미뤄진 한 문장들. 내일 아침 저는 그 문장들을 잘라내듯 정리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어요. 가위로는 못 자르는 종류의 매듭이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잠에 들기 전 저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다시 한번 사진을 봤어요. 남편과 선미. 젊은 얼굴 둘이 바람결 속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제게는 칼 같았고 어쩌면 오래된 거울 같기도 했어요. 저는 그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뒷면 빈자리에 짧게 한 줄을 적었어요. 내일 나는 묻겠어요. 그리고 봉투를 다시 접어넣으며 아주 작게 중얼거렸지요. 제발 대답이 살아서 오기를. 바람이 창문을 쳤고 미용실 간판 불이 스스로 꺼졌다 켜졌어요. 오래된 것들이 마지막 힘으로 깜빡일 때 나는 그 불안한 소리였어요. 저는 그 소리에 귀를 대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내일 첫 가위를 드는 순간이 이미 손끝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이 동네는 새벽 닭 울음소리와 함께 사람 소리가 늘 섞여 있었는데 그날은 어쩐지 공기가 무겁더라고요. 창문을 여니 싸늘한 바람이 불었어요. 간판이 살짝 흔들렸고 어제 사진을 본 손이 또 떨리기 시작했어요. 커피 포트를 올리고 드라이기를 정리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오늘은 묻자, 피하지 말고 묻자. 그렇게 다짐했지만 막상 문이 열릴 때 가슴은 또 철렁 내려앉았어요. 선미가 들어왔어요. 흰색 스카프를 목에 느슨하게 두르고 눈밑이 살짝 부어 있었어요. 오늘은 아침 일찍 와봤어요. 현재형으로 말하더군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 사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녀가 의자에 앉으면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바람이 참 많이 불었어요. 그 사람은 나한테 그러니까 지금의 남편분은 그때 내게 말했어요. 우리 그만하자. 라고. 그녀의 눈빛은 거울을 통해 제 눈과 마주쳤어요. 이런 얘기 듣고 싶진 않으시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말을 이어갔어요. 그 사람과 저는 오래전 20살 무렵의 연인이었어요. 그때 나는 가난했고 그 사람은 마을의 장남이었죠. 결혼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들었어요. 다른 여자랑 결혼했다고. 그 여자가 바로 당신이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제 귀가 멍해졌어요. 바람이 다시 불어온 것처럼 머리칼이 흔들렸고 가위 잡은 손이 차가워졌어요. 그게 전부예요? 제가 겨우 물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끝났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그가 떠난 뒤 나 혼자 남았을 때 이미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 순간 세상이 울컥 기울었어요. 뭐라고요? 제가 소리쳤어요. 그 사람한테 말했어요? 못했어요. 이미 혼인신고까지 했다잖아요. 나 같은 처지로는 감히. 저는 숨을 몰아쉬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너무 세게 뛰었어요. 그럼 그 아이는 지금? 그녀가 미소를 지었어요. 지금은 어른이죠.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 말에 몸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녀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손을 슬며시 잡았어요. 오늘은 그 얘기까지만 할게요. 나머지는 당신 남편이 직접 해야 하니까. 그녀가 돌아간 뒤 미용실은 얼음장 같았어요. 드라이기 바람이 허공에서 흩날리는 동안 그 바람 소리가 사람 울음 같았어요.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입술은 핏기 없이 말라붙어 있었어요. 그때 문이 또 열렸어요. 이번엔 남편이었어요. 밥 먹었어?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묻더군요. 그 목소리가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무서웠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제가 말하자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 어제 사진 봤어요. 남편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는 의자에 앉아서 손을 덜덜 떨었어요. 그 여자가 왔구나.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래요, 왔어요. 왜요? 그 여자가 누군데 왜 아직도 입을 닫고 있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정화야, 그땐 내가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줬잖아. 그런데 그 여자는요? 그 여자는 내 언니야. 그 순간 귀가 멈췄어요. 무슨 말을 한 건지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 여자는 내 친언니야. 손에서 컵이 떨어졌어요. 깨진 소리와 함께 커피가 바닥에 번졌어요. 남편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정화야, 너 태어나기도 전에 내 부모님이 둘째를 입양 보냈잖아. 그게 바로 그 여자야. 난 그 사실을 몰랐어. 그땐 그냥 사랑하던 여인이었지. 근데 나중에 알았어. 그녀가 내 언니였다는 걸. 그때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한테 숨겼어요? 내가 평생 알지 않길 바랐어. 왜요? 나를 바보로 만들려고요? 그 여자를 내 앞에 손님으로 앉혀놓고 그렇게 모른 척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 여자가 돌아올 줄 몰랐어. 병이 생기고 마지막으로 널 보고 싶다고 했대. 병이라니요? 암이래. 말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서러움과 분노가 엉켜 터졌어요. 그럼 그 여자가 왜 사진을 줬을까요?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알려줘요? 아마 용서받고 싶었던 거겠지. 저는 고개를 젓고 울음이 터졌어요. 누가 누구를 용서해요? 내가 뭘 용서해야 되는데요? 나만 몰랐잖아요. 다들 알고 있었으면서.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다, 정화야. 정말 미안하다. 그 울음소리가 너무 작아서 오히려 더 잔인하게 들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내 인생에서 제일 먼저 자른 사람이에요. 그때 내가 당신 머리를 자르던 날 기억나요? 그때부터였어요. 가위질이 내 복수처럼 느껴졌던 게.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미용실 안쪽으로 들어가서 가위를 다시 들었어요. 그날따라 가위날이 유난히 무거웠어요.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눈동자가 깊고 입술이 굳어 있었죠. 그래요. 그 여자 병든 거 나도 알아요. 그럼 마지막까지 나한테 숨기겠다는 건가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모습이 참 초라했어요.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낯선 남자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시계초침 같았어요. 눈을 감아도 선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녀가 말하던 마지막 한마디. 나머지는 당신 남편이 직접 해야 하니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그녀는 자신이 언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내 손을 잡았던 그 손길이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 가족의 온기였던 거예요. 그걸 깨닫자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아침이 밝았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고 커튼 끝자락에 먼지가 반짝였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거울을 보며 속삭였어요. 그래요, 오늘은 그 여자의 마지막 머리를 잘라줄게요. 그 말에 가위가 손끝에서 울렸어요. 조용히, 그러나 결심이 묻은 떨림이었어요. 이제 그 여자에게 묻고 싶었어요. 왜 그렇게 돌아왔는지를. 왜 나를 모른 척하면서 손님으로 앉아 있었는지를. 그날 오후 선미는 약속대로 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전보다 더 창백했어요. 오늘은 그냥 자를게요. 묻지 않아도 돼요. 현재형으로 말하더군요. 저는 가위를 들면서 대답했어요. 아니요, 오늘은 묻겠어요. 가위가 착착 소리를 내며 내려갈 때 거울 속 눈빛이 서로를 붙잡았어요. 그녀가 조용히 웃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내 머리를 자르는 건 동생뿐이네요. 그 한마디에 손이 멈췄어요. 언니. 입 밖으로 흘러나온 그 단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녀가 눈을 감았어요. 그래, 그렇게 불러줘서 고마워요. 그 순간 거울 속 두 여자가 울고 있었어요. 세상에 단둘뿐인 자매가 같은 가위 소리 아래에서. 날 이후로 미용실 안엔 이상한 고요가 내려앉았어요. 손님들이 들어와도 나는 자꾸 거울 속에서 다른 얼굴을 봤어요. 머리를 자르고 드라이를 돌리고 웃으며 인사하면서도 내 안쪽은 계속 울고 있었어요. 언니라는 말을 내 입에서 내뱉은 순간부터였어요. 내가 잘라야 했던 건 머리카락이 아니라 지난 세월의 오해와 미움이었구나.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그날 밤 선미 언니가 조용히 편지에 한 통을 두고 갔어요. 미용실 문틈에 끼워져 있었어요. 하얀 봉투엔 정화에게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정화야. 이 세상에 나 같은 언니가 있다는 게 부끄럽구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부모님에게서 떨어져 나왔단다. 그땐 어린 나이였고 세상이 너무 차가웠지. 나는 늘 내 자리를 잃은 채로 살아왔어. 그런데 어느 날 너와 그 사람의 결혼 소식을 들었단다. 처음엔 원망했어. 하지만 그 사람 눈빛에선 내가 나보다 더 따뜻한 세상으로 데려가 줄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놓아줬단다. 편지를 읽는데 글자마다 눈물이 번졌어요. 언니의 글씨는 힘이 없었지만 따뜻했어요. 이제야 돌아온 건 미안해서야. 내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야. 내 몸이 이렇게 된 뒤로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 하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내 동생 손에 머리를 맡기고 싶었어. 세상에 둘도 없는 손이잖아. 엄마 손이 그러했듯이. 나는 편지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하루 종일 가위 소리 대신 울음소리가 미용실을 채웠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의 눈도 충혈돼 있었어요. 정화야, 선미 씨가 오늘 새벽에. 말끝이 흐려졌어요.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거짓말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내 앞에서 웃었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편지를 쓰고 나서 잠든 채로. 그 뒤는 들리지 않았어요. 세상이 멈춘 듯 소리들이 전부 끊겼어요. 나는 서랍에서 언니의 머리카락 한 올을 꺼냈어요. 어제 내가 잘라준 머리카락이었어요. 흰빛이 섞인 부드럽고 가벼운 한 올. 그걸 봉투에 넣어 품에 안았어요. 이게 언니의 마지막 숨결이겠죠. 장례식은 조용했어요. 조문객은 많지 않았고 남편과 나 그리고 동네 몇몇만 참석했어요. 영정사진 속 언니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아주 잔잔하게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관 위에 꽃잎이 떨어질 때마다 가위질 소리 같은 환청이 들렸어요. 착착 내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머리를 잘랐을까. 그중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아팠던 머리가 언니의 것이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장례가 끝난 뒤 나는 미용실을 다시 열었어요. 그날따라 손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거울을 닫고 빗을 정리하고 드라이어를 조용히 돌렸어요. 기계음이 언니의 숨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누군가 들어왔어요. 아주 낯익은 눈매였어요. 여기서 머리 자르신 분이죠? 그 청년이 묻더라고요. 26쯤 되어 보였어요. 언니의 눈을 꼭 닮은 눈이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선미 어머니 아들입니다. 순간 심장이 멈췄어요. 아, 그래요.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 오면 제 머리를 꼭 맡기라 하셨어요. 그 손은 믿을 수 있다고요.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의자를 가리켰어요. 앉아요. 제가 예쁘게 잘라드릴게요. 가위를 드는 손이 떨렸어요. 드라이어를 켜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어요. 가위가 머리칼을 자를 때마다 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동생아, 나 이제 편해. 언니 미안해요. 너무 늦게 알아서. 그 청년은 미소를 지으며 거울을 봤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럴 거예요. 당신 어머니가 내 언니였거든요. 그는 놀라서 날 바라봤어요. 정말이요? 그래요. 그리고 당신은 내 조카네요. 그 말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내 마음속의 돌덩이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우린 서로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거울 속엔 세 사람의 얼굴이 겹쳐 있었어요. 죽은 언니, 살아있는 나, 그리고 새로운 생명. 세대가 겹쳐진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머리를 다 자르고 나서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 머리칼은요, 아주 특별한 거예요. 당신 어머니가 세상 떠나기 전 내 손에 마지막으로 맡긴 머리카락과 닮았네요.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틀리지 않으셨네요. 정말 따뜻한 손이네요. 그는 나가며 인사했어요. 문이 닫히고 종이 울릴 때 나는 드디어 눈물을 멈출 수 있었어요. 언니가 내 곁에 남겨둔 건 미움도 죄책감도 아니었어요. 따뜻한 손이라는 말이었어요. 며칠 뒤 나는 미용실 간판 아래 조그맣게 글씨를 붙였어요. 꽃비에어 마지막 머리도 사랑으로 잘라드립니다. 그 문구를 붙이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바람이 불었고 창밖 하늘이 맑았어요. 그날따라 구름이 언니 얼굴처럼 부드럽게 흘러가더라고요. 밤이 되어 미용실 불을 끄기 전에 나는 언니의 사진을 꺼내 작은 액자에 넣었어요. 가위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어요. 언니, 머리 예쁘게 잘 됐죠? 이제 그곳에서도 멋지게 다녀요. 그날 이후로 나는 사람들의 머리를 자를 때마다 그들의 머리칼 속에서 언니의 향기를 찾아요. 누군가 머리를 맡기면 나는 꼭 속삭여요. 걱정 마세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말은 손님에게 하는 말이면서 여전히 내 마음속 언니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이제 거울 속에 나는 울지 않아요. 가위 소리 대신 웃음이 흘러나오고 머리칼 대신 마음을 다듬는 시간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미용실 문을 나서며 말해요. 여긴 참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네요. 그럴 때마다 나는 미소를 지어요. 그건 이 미용실 안에 아직도 언니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밤마다 불을 끄기 전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속삭여요. 언니, 오늘도 머리 예쁘게 잘랐어요. 내일 또 만나요. 거울 속 불빛이 반짝이며 대답하는 듯 했어요. 그 빛이 내 삶의 끝에서도 나를 비춰줄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내 미용실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추억과 용서의 집이 되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머리칼을 잡던 손이 힘을 잃은 듯 가위 소리조차 들리기 싫었거든요. 아침마다 미용실 문 앞에 서면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했어요. 간판 불빛이 깜빡이며 켜졌다 꺼지기를 몇 번, 그게 꼭 제 마음 같았어요. 켜지려다 꺼지고 꺼지려다 켜지는. 정화야, 이제 문 열 때도 됐지 않니? 단골 호정 씨가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기다리더라. 다들 내 손이 그리운가 봐.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열어요. 이 손도 다시 움직여야겠죠.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아직 겨울이었어요. 며칠 후 문을 열었어요. 드라이어 바람이 허공을 스치자마자 언니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이 손은 믿을 수 있다던 그 말이 귓가에 남아서 매번 머리칼을 자를 때마다 언니의 손끝이 내 손을 잡는 듯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명의 손님이 들어왔어요. 혹시 여기서 선미 씨 머리를 맡기셨던 분이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50 중반쯤 되어 보였고 손에는 작은 화병을 들고 있었어요. 그분이 제 친구였어요. 병원에서도 마지막까지 이곳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녀는 자리에 앉으며 내 눈을 보며 말했어요. 선미가 살아있을 때 당신 얘기를 자주 했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 사람은 끝까지 내 언니였어요.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화병을 내밀었어요. 이건 선미가 남긴 거예요. 자기가 죽기 전에 당신이 이 꽃을 보면 마음이 좀 덜 아플 거라면서. 그 화병엔 작은 라벤더 가지가 꽂혀 있었어요. 라벤더, 그건 언니가 제일 좋아하던 향이었죠. 나는 화병을 두 손으로 받으며 말했어요. 이 향, 어릴 적에도 늘 맡았어요. 그때도 언니는 제 머리 감겨주며 라벤더 향을 뿌렸죠. 그 여자가 놀란 듯 내 얼굴을 봤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선미가 왜 자꾸 내 동생 손엔 엄마 향이 있다고 말했는지 이제 알겠네요. 그녀가 나가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그 화병 앞에 앉아 있었어요. 향기가 방 안을 천천히 감쌌어요. 그 향 속에서 언니가 웃으며 괜찮아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말했어요. 정화야, 우리 이사 가자. 갑작스러운 말에 나는 놀랐어요. 이사요? 그래. 여긴 너무 오래된 기억이 많아. 새로 시작하자.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집은, 이 미용실은 언니가 마지막으로 다녀간 곳이에요. 난 여길 지킬 거예요. 남편은 한참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나라도 잠시 멀리 다녀올게. 지금 나 자신도 좀 정리가 필요해. 그는 며칠간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어요. 짐을 싸는 그의 손이 떨리고 눈빛엔 피로보다 다른 무언가가 비쳐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좀 쉬고 싶을 뿐이야. 그렇게 말하더니 가볍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언니가 떠난 날의 미소와 닮아 있었어요. 남편이 떠난 다음 날 나는 우연히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병원비 정산서라고 적힌 서류 아래에 남편의 이름으로 된 영수증이 여러 장 있었어요. 그중 하나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세림요양병원 환자명 강선미.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언니의 치료비를 대신 냈던 거였어요. 나는 서류를 움켜쥐었어요. 왜 이런 걸 숨겼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움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사랑, 후회, 죄책감, 감사, 모든 게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언니가 흰 가운을 입고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정화야, 머리 좀 손봐줘. 나는 가위를 들었어요. 그런데 거울 속 언니의 얼굴이 자꾸 남편의 얼굴로 변했어요. 용서해줘. 그 말이 울리자 꿈속에서도 눈물이 터졌어요. 눈을 떴을 때는 새벽이었어요. 바깥은 아직 어둑했고 바람에 간판이 덜컥 소리를 냈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과거를 마주할 때가 된 거예요. 남편이 여행을 간다는 말을 남긴 지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도 꺼져 있었고 친구들에게 물어도 다들 모른다고 하더군요. 어디 갔을까요? 평생 한 번도 연락 없이 나간 적이 없었는데. 그제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떠난 걸까? 그날도 미용실 문을 열어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고객은 한 명도 없었고 바람만 드나들었죠. 드라이어 선이 바닥에서 꼬여 있었어요. 그 꼬인 선을 풀면서 내 인생이 꼭 저 모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풀려고 하면 더 엉키고 힘을 주면 끊어지고. 정화 씨, 요즘 남편분 안 보이시던데요? 동네 빵집 주인이 지나가다 말을 걸었어요. 출장 갔어요. 입에서는 그 말이 자동으로 나왔지만 내 안쪽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렸어요. 거짓말이야. 그 사람은 떠난 거야. 며칠 후 우편함에 작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어요.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지만 글씨가 익숙했어요. 남편의 필체였죠. 봉투 안에는 짧은 쪽지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엔 병원 침대에 누운 언니, 그리고 그 옆에 앉아 있는 남편이 찍혀 있었어요.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화야, 미안하다. 난 마지막까지 선미를 혼자 둘 수 없었어. 그녀가 떠나는 순간 내 이름을 불렀다. 그때 알았어. 내가 사랑했던 두 여자는 결국 한 사람이라는 걸. 나 잠시 시간을 좀 달라. 그 한 줄 한 줄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사랑했던 두 여자는 결국 한 사람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언니와 나 같은 피였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말 속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미용실 문을 닫고 돌아가려는데 낯선 그림자가 창가에 비쳤어요. 젊은 남자였어요. 혹시 정화 선생님이신가요? 그가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미 어머니께서 제게 당신을 찾으라 하셨어요. 그 순간 손에 든 열쇠가 떨어졌어요. 당신은 누구죠? 전 선미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당신 전에 한 번 왔던. 맞아요. 그땐 머리 자르러 왔었죠.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남긴 편지에 제 친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꽉 잡았어요. 그게 누구죠? 그는 고개를 들며 대답했어요. 당신 남편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조차 멀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가 편지 한 장을 내밀었어요. 여기 있어요. 직접 보세요. 편지를 펼치자 언니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정화야, 혹시 이 아이가 널 찾아간다면 너무 미워하지 말아줘. 젊은 시절의 내 어리석은 선택이 낳은 생명이고 그 사람의 그림자를 닮은 아이야. 그 아이에겐 죄가 없단다.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덮으며 말했어요. 그럼 당신이. 그 청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당신 남편이 제 아버지예요. 숨이 막혀왔어요. 그 사람이 알아요? 모르셨을 거예요. 어머니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대요. 그저 당신을 지켜주고 싶었다고요. 나는 한참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바닥이 흔들리고 눈앞이 번쩍였어요. 그 여자가 내 언니였다. 그리고 그 언니가 내 남편의 아이를 낳았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세상이 뒤집히는 소리가 귀 안에서 울렸어요. 그 청년이 덧붙였어요. 아버지를 찾으려고 왔지만 이젠 그러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그러셨어요. 정화는 내 동생이자 내 새어머니와도 같은 사람이다. 그 손은 따뜻한 손이니 다가가면 안아줄 거다. 나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어요. 손끝이 떨려서 그 아이의 어깨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당신은 죄가 없어요.
죄는 우리 세대의 거짓말이 만든 거예요. 그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그럼 가볼게요.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사진 하나가 더 나왔어요. 그는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언니가 병상에서 웃고 있었어요. 손에 작게 쥔 머리카락 한 올이 있었죠. 그건 내가 자른 머리였어요. 사진 뒷면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이 머리는 정화가 잘라줬다. 이제 진짜 나로 돌아간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청년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젠 다 용서해 주실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젠 다 용서할게요. 그가 돌아가고 나서 나는 거울 앞에 앉았어요. 손에 가위를 들었어요. 이제 나도 잘라내야겠어요. 지난 시간, 지난 거짓말, 지난 아픔. 가위를 들어 내 머리카락을 조금 잘랐어요. 착 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마음속 매듭을 끊는 듯 했어요. 그날 밤 드라이어를 꺼놓은 채 하루 종일 불을 켜두었어요. 언니의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알겠더라고요. 용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용히 나 자신을 자르는 일이구나. 그날 밤 불 꺼진 미용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드라이기 소리도 사람 목소리도 없는 공간에 유리창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그 바람이 마치 언니의 숨결 같았어요. 정화야, 이제 됐어. 그만해.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어요.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언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문자가 한 통 왔어요.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보낸 사람의 말투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정화야, 미안하다. 내일 병원으로 와줘. 설명해야 할 게 있어. 남편이었어요. 새벽이 지나고 해가 떠오를 무렵 나는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이 하나같이 낯설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나의 일상이었던 세상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색으로 보였어요. 병원 복도를 걷는데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혹시 강정화 씨? 네. 환자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305호예요. 문을 열자 남편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눈빛은 피곤하고 얼굴은 수척했어요. 왔구나. 여보, 이게 다 뭐예요? 여기 왜 있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나도 병이 있어. 몇 달 전부터 검사를 받았어. 뭐라고요? 폐암이야. 근데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었잖아. 그래서 말 못했어.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날 원망하지 않았어. 오히려 내 약값을 대신 냈어. 자기 치료비는 줄이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어요. 언니가 그렇게까지 했다는 걸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럼 그 사진은? 응. 그건 그날 선미가 내 손을 잡으면서 부탁했어. 이 사진을 정화에게 보여줘.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손을 그리워했다고. 나는 남편의 손을 붙잡았어요. 왜 다들 나한테 숨겼어요? 그렇게 혼자 아파하면서. 남편이 미소를 지었어요. 너까지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정화야, 미안해. 내가 너무 오래 잘못 살아왔어.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순간 언니의 마지막 편지가 떠올랐어요. 정화야, 용서는 결국 자신을 위한 거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내 마음이 상하는 거야. 그 사람도 너도 결국 같은 길 위에 있어. 나는 눈물을 삼켰어요. 여보, 이제 그만 괜찮아요. 우리가 다 늦게 알았을 뿐이에요. 남편은 손을 꼭 쥐었어요. 그래, 이제 알았으니까 됐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남편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정화야,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이요?
내가 죽고 나면 선미 옆에 묻어줘. 그게 내가 평생 갚지 못한 빚이야.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건 안 돼요. 당신은 내 남편이에요. 내 곁에 있어야죠. 정화야, 선미는 내 언니야. 우리 둘의 인연은 결국 같은 집안의 일이었어. 그 사람도 너도 나도 다 죄인이야. 그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여보, 잠깐만요. 눈 좀 떠봐요. 나는 그의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기계음이 삐하고 길게 울렸어요. 그 순간 내 세상이 조용히 무너졌어요. 장례는 조용히 치렀어요. 그리고 나는 남편의 유언대로 그를 언니 옆에 묻어줬어요. 그게 사랑이든 죄책감이든 이제는 다 의미 없는 이름이 되었어요. 묘비에는 이렇게 새겼어요. 서로의 잘못을 품은 사람들. 며칠이 지나고 나는 다시 미용실 문을 열었어요. 처음엔 손님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낯익은 얼굴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정화 씨, 힘내요. 선미 씨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 머리 자르면서 저도 마음이 좀 풀려요. 그 말들이 내게 위로가 되었어요. 가위를 잡을 때마다 손끝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그건 슬픔이 아니라 기억이었어요. 나는 가끔 거울 앞에서 속삭였어요. 여보, 언니 잘 있죠? 이젠 나 진짜 괜찮아요. 라벤더 향이 미용실을 가득 메울 때면 창문 너머로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그 빛 속에서 언니와 남편의 얼굴이 천천히 겹쳐지며 웃고 있었어요. 나는 그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사랑도 미움도 결국 같은 마음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그리고 나는 다시 고객의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말은 손님을 위한 말이었지만 언니와 남편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그날 저녁 미용실 문을 닫고 불을 끌 때 유리창에 내 얼굴 대신 언니의 얼굴이 비쳤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정화야, 이제 우리 정말 자유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언니. 이제 진짜 다 잘났어요. 남편과 언니를 한날에 떠나보내고 나니 집이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조차 크고 무겁게 들리더군요. 사람이 떠난 자리는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더라고요. 냄새도 물건도 공기까지 그 사람의 온도를 담고 있었어요. 며칠을 멍하니 보내다가 나는 언니가 남긴 짐을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요양병원에서 돌아올 때 간호사가 조심스레 말했었죠. 고인은 마지막까지 이 상자를 꼭 지키셨어요. 그 상자가 지금 내 앞에 있었어요. 낡은 나무 상자였어요. 모서리는 닳아있고 자물쇠는 이미 녹슬어 있었죠. 열쇠는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작은 가위를 꺼내 자물쇠 고리를 잘랐어요. 착하는 소리와 함께 마치 언니의 긴 숨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뚜껑을 열자 라벤더 향이 살짝 스며 나왔어요. 언니가 늘 뿌리던 향수 냄새였죠. 그 안엔 낡은 수첩 한 권, 오래된 편지, 다발, 그리고 흑백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어요. 수첩은 표지가 벗겨질 만큼 낡았고 첫 장에는 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의 모든 이야기는 이 집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천천히 다음 장을 넘겼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9살 때였어요.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계셨고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밥을 지었어요. 그날 비가 내리고 천둥이 쳤죠. 아버지가 갑자기 내 머리를 잡고 말했어요. 너는 내 딸이 아니야. 나는 울었고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다음 날 나는 낯선 사람 손에 이끌려 먼 친척집으로 보내졌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나는 숨을 고르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시간이 흘러 나는 커서 돌아왔어요. 그때 이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는 병석에 누워 있었죠. 그 옆에 앉아있던 아이가 있었어요. 뽀얀 피부에 커다란 눈을 가진 아이.
그 아이가 바로 너였단다, 정화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언니, 그럼 당신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억지로 떨어져야 했던 거였어요. 나는 책상 위에 일기장을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머릿속에 언니의 어린 시절이 그려졌어요. 비 오는 날 낯선 사람 손에 끌려가는 아이의 뒷모습. 그 아이가 내 언니였어요. 다시 페이지를 넘겼어요. 나는 그 뒤로 오랫동안 내 존재를 부정하며 살았어. 나를 버린 세상에게 복수하듯 사랑이라는 걸 믿지 않으려 했지. 그러다 그를 만났어. 너의 남편이 될 사람이었지.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지만 하필이면 그 사람이 내 동생의 남편이 될 줄은 몰랐어. 신은 참 잔인하더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언니의 말 속에는 한없는 후회와 미련이 묻어 있었어요. 그녀는 단 한 번의 잘못된 인연으로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온 거였어요. 정화야, 미안하다. 너를 미워한 적 없단다. 오히려 부러웠어. 너처럼 웃는 얼굴로 세상을 살고 싶었거든. 하지만 나에겐 그게 허락되지 않았어. 그래서 마지막에야 용기를 냈단다. 내 머리를 내 손에 맡기고 싶었다. 그게 나의 참회의 끝이었어. 나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울었어요. 언니가 나를 떠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울며 보냈을지 생각하니 숨이 막혔어요. 이제서야 그 사람의 마음이 들리더라고요. 그때 봉투 하나가 떨어졌어요. 편지 다발 사이에 숨어있던 봉투였어요. 읽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말 것. 그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열었어요. 왜냐면 이제 나 외엔 남은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편지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화야,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아버지의 비밀을 알 때가 된 거야. 내가 왜 그날 그렇게 버려졌는지, 그건 단순한 가난 때문이 아니야. 아버지는 우리 피가 다르단 걸 알고 있었어. 그 문장을 읽고 나는 숨이 멎었어요. 피가 다르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언니가 버려진 이유가 단순한 경제적 사정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근본적인 비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시계 초침이 틱틱 소리를 내며 지나갔어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라벤더 향이 살짝 흘러들었어요. 그 향이 마치 언니가 귓가에 속삭이는 듯 했어요. 정화야, 진실은 아플 거야. 하지만 끝까지 읽어야 해. 그게 내 몫이야. 나는 눈을 닫고 다시 일기장을 폈어요. 이제 그 안에는 언니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 가족의 숨겨진 진실이 담겨 있을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래서 나는 마지막 장까지 다 읽기로 결심했어요. 일기장을 다시 펼쳤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이제는 멈출 수 없었어요. 언니의 글씨는 점점 흐려지고 글줄마다 눈물 자국이 스며 있었어요. 그건 마치 언니의 마지막 흔적 같았어요. 정화야, 이젠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우리가 피가 다르다는 건 내가 낯선 사람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야. 어머니가 젊은 시절,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살던 시절에 잠시 집을 나갔다는 얘기 기억하니? 그때 어머니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어. 그게 바로 나였단다. 나는 일기장을 덮었다가 다시 폈어요. 숨이 막히는 문장이었어요. 언니가 내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어머니의 죄로 태어난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이를 버린 게 아니라 내친 거였어요. 나는 아버지의 얼굴도 이름도 기억나지 않아. 다만 그가 떠나던 날 어머니가 내 손을 붙잡으며 말했어. 미안하다. 하지만 널 데려갈 수는 없단다. 그때 난 어머니를 미워했어. 그리고 정화를 처음 봤을 때 너무 닮아서 울었단다. 눈물이 다시 터졌어요. 언니는 평생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겠죠. 그런데 그 어머니의 피가 내 안에도 흐르고 있었어요. 나는 어쩐지 가슴 깊은 곳이 타들어갔어요. 정화야, 나를 버린 어머니가 너를 사랑한 만큼
나는 너를 미워했어. 하지만 동시에 부러웠단다. 내가 웃을 때 어머니가 나에게도 그렇게 웃어줬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지도 모르지. 나는 책상을 짚으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언니 어쩜 그렇게 살아왔어요? 눈물은 멈출 줄 몰랐어요. 내가 행복하게 살던 그 모든 시간이 누군가의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강정화 씨 되시죠?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어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고 강선미님의 유언장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유언장이요? 네, 강선미님이 생전에 직접 자필로 남긴 문서가 있습니다. 주소는 병원 인근의 한 가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열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했어요. 언니가 일기뿐 아니라 유언장까지 남겼다니. 도대체 그 안에는 또 어떤 진실이 들어있을까? 다음 날 아침 변호사가 알려준 주소로 갔어요. 그곳은 오래된 단층집이었어요. 문 앞에는 잡초가 자라 있었고 세립요양주택 2호라는 팻말이 삐뚤게 걸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작은 상자 하나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변호사는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건 고인의 유언입니다. 직접 읽어보시죠. 봉투를 열자 언니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정화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난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아마 울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눈물은 잠시만 흘려줘. 그 다음엔 꼭 웃어야 해.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그대로 들렸어요. 정화야, 내가 평생 지키고 싶었던 건 내가 가진 온전한 가족이라는 이름이었어. 나는 그 이름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내 삶만큼은 망가지지 않길 바랐단다. 하지만 결국 내 죄가 내 삶까지 흔들어 버렸네. 나는 울음을 참고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이제 너에게 남기는 건 이 집이야. 내가 마지막까지 살던 이곳, 그리고 서랍 속 일기. 그 안엔 내가 몰랐던 엄마의 이야기가 들어있어. 언젠가 내가 진실을 알게 되면 그때 어머니를 조금만 용서해줘. 그 마지막 문장 밑에는 짧은 문장이 덧붙여 있었어요. 그리고 정화야, 내 딸에게 꼭 전해줘. 너는 어머니의 삶을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는 손에 쥔 편지를 바라보다가 머릿속에 내 딸 수진 얼굴이 떠올랐어요. 결혼 후 서울로 떠난 딸. 연락은 자주 못했지만 항상 밝은 목소리로 엄마 잘 지내죠? 하던 그 아이. 그 아이가 혹시 이 세대의 또 다른 고리를 이어받게 될까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안 돼, 그 아이만큼은 안 돼. 나는 그날 밤 일기장과 편지를 품에 안고 라벤더 향이 사라진 집안을 천천히 걸었어요. 벽마다 언니의 숨결이 남아 있었어요. 손으로 문고리를 잡을 때마다 정화야, 이제 내가 이어줘. 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달빛이 유난히 밝았어요.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언니, 이젠 내가 이 이야기를 끝낼게요. 누구도 이 아픔을 물려받지 않게 할게요. 그때 내 손안의 편지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어요. 그 바람이 마치 언니의 대답 같았어요. 그래, 그게 내 몫이야, 정화야. 나는 천천히 집을 떠나며 결심했어요. 이제 남은 건 어머니의 진실을 마주하는 일뿐이었어요. 그게 나의 마지막 의무이자 이 가족의 긴 어둠을 끝낼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언니의 일기장을 다시 들고 미용실로 갔어요. 손님이 오지 않는 새벽 시간 가위를 내려놓고 조용히 일기장을 펼쳤죠. 어제까지 읽은 내용은 내 심장을 조각조각 내버렸지만 오늘은 끝을 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언니가 남긴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화야, 내가 이 일기를 끝까지 읽는다면 어머니의 집으로 가봐. 그 집엔 아직도 그날의 그림자가 남아있을 거야. 그 문장을 읽고 나는 한동안 일어설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집이라니.
그곳은 내가 30살 무렵 이사를 나오고 나서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도시 외곽의 낡은 단층 주택이었어요. 거긴 내 어린 시절의 모든 아픔이 깃든 곳이기도 했어요. 그날 오후 나는 조심스레 그 집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넘게 가야 했죠.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느리게 흘러갔어요. 도착하니 집은 생각보다 더 작고 더 낡아 있었어요. 지붕 일부는 무너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허리 높이까지 자라 있었어요. 문을 여니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 냄새 속엔 익숙한 비누 냄새가 섞여 있었죠. 어머니가 늘 쓰던 세숫비누 냄새였어요. 나는 엄마하며 조용히 불러봤어요.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 그 공기 어딘가엔 아직 어머니의 숨결이 남아 있었어요. 방 한 구석에 낡은 장롱이 있었어요. 그 문을 열자 오래된 옷더미 사이로 봉투 하나가 떨어졌어요. 정화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언니의 일기 속 단서가 이걸 말했던 거였어요. 봉투를 열자 노랗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거기엔 어머니의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정화야,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겠지. 그땐 미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 둘을 지키려다 모든 걸 잃은 여자였다. 손끝이 떨렸어요. 지키려다 잃었다고요? 나는 숨을 멈춘 채 다음 문장을 읽었어요. 내 아버지는 폭력이 심한 사람이었단다. 술만 마시면 손찌검을 했지. 나는 늘 맞으면서도 내가 태어나기 전까진 도망칠 용기가 없었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일하던 가게의 주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줬단다. 그는 따뜻한 사람이었어. 나에게 잠깐의 평화를 주었고 그때 내 언니가 태어났어. 나는 종이를 손으로 꼭 쥐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그렇다. 언니는 그 짧은 평화의 증거였던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 평화를 죄로 만들었고 아버지는 그 죄를 벌로 바꿨던 거예요. 나는 선미를 지키지 못했어. 내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알게 된 날 그건 내 피가 아니다라며 사람들 앞에서 내쫓았단다. 나는 울며 매달렸지만 이미 늦었어. 그래서 너라도 지키려 했단다, 정화야. 그게 내 마지막 용기였지.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져 번졌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어머니의 삶이 고스란히 눈앞에 그려졌어요. 살기 위해 선택했던 한순간의 사랑이 결국 가족을 무너뜨린 비극이 되었던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 살았단다. 하지만 언젠가 너희 둘이 서로를 용서해 주길 바랐어. 선미는 내 죄의 증거였지만 동시에 내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단다. 그 문장을 읽으며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언니가 평생 짊어졌던 짐은 결국 어머니의 선택이 만든 상처였던 거예요. 정화야, 내가 떠난 뒤엔 이 집을 내가 정리해라. 하지만 절대 불태우지 말아라. 이 벽 안에는 너희 둘의 웃음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나는 편지를 접어 품에 넣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방을 둘러봤어요. 낡은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먼지가 빛을 따라 반짝이며 춤추고 있었어요. 그게 꼭 언니와 어머니가 내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내 딸 수진이었어요. 엄마 여기에 있었네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걱정했어요. 나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엄마가 좀 옛날 집 생각이 나서 왔어. 수지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장롱 위에 놓인 사진을 발견했어요. 이분이 외할머니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리고 이분이 내 고모야. 고모요? 엄마, 전 처음 들어봐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럴 거야. 그동안 말하지 못했거든. 하지만 이제 말해줘야겠어. 나는 수진을 옆에 앉히고 언니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줬어요.
수지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조용히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그만 울어요. 그 사람들도 다 용서했잖아요. 이제 엄마도 행복해질 차례예요. 그 말에 나는 울음이 터졌어요. 그래, 이제 정말 끝내야겠지.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엄마, 언니 이젠 걱정 말아요. 우리 세대에서 이 이야기는 끝이에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어요. 라벤더 향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향기 속에서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잘했어, 정화야. 나는 가위를 꺼내 들고 오래된 집 마당으로 나갔어요. 자라난 잡초 몇 가닥을 착착 잘랐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렸어요. 이제 진짜로 모든 게 잘려나간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나는 다시 미용실 문을 열었어요. 간판 불빛은 여전히 희미했지만 그 불빛 속에 언니와 어머니의 얼굴이 함께 있는 것 같았어요. 새로 산 화분에는 라벤더를 심었어요. 이젠 그 향이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위로로 느껴졌어요. 정화 씨, 문 다시 열었네요. 단골 호정 씨가 들어오며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야 좀 예전 같아요. 요즘 동네 사람들이 정화 씨 미용실 문 열리기만 기다렸다니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들 고마워요. 이젠 좀 괜찮아요. 정말 그랬어요. 이제 내 손이 무겁지 않았어요. 가위를 잡아도 손끝에서 더 이상 한숨이 흘러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했어요. 남편도 언니도 어머니도 떠나고 나니 이제는 누구를 위해 밥을 짓고 머리를 잘라줘야 할지 잠깐씩 방향을 잃곤 했죠. 그날 오후 미용실 문이 열렸어요. 문종이 딸랑 울리고 낯익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언니의 아들 준호였어요. 그는 정장 차림에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얼굴이었어요. 이 근처에서 일하게 됐어요. 회사 이전 때문에요. 그래요? 세상이 참 좁네요. 좁죠. 근데 덕분에 자주 뵐 수 있겠네요. 그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이상하게 언니의 젊은 시절을 닮아 있었어요. 오늘은 머리 자르러 왔어요. 그는 의자에 앉으며 거울을 봤어요. 나는 가위를 들며 물었어요. 짧게 해드릴까요? 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길이로요. 그 한마디에 손이 멈췄어요. 그 말 어디서 들은 것 같네요. 그럴 거예요. 어머니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위를 움직이는 동안 우리 둘 사이엔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화 어머니죠. 수진 씨와 연락하고 있어요. 나는 순간 가위를 멈췄어요. 우리 수진이요? 네. 병원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때 수진 씨가 어머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모든 걸이라면? 우리 가족 얘기요.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정화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요.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수진이는 뭐라 하던가요? 처음엔 믿기 힘들어했죠. 하지만 나중엔 울더라고요. 이제는 누가 누구의 피인지 중요하지 않다고.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 애는 어릴 때부터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이해하려 했던 아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따뜻해서 상처를 쉽게 받는 아이이기도 했죠. 수진 씨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세대에서 이 이야기를 끝내자.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그 아이 말이 맞아요. 이제 그만 다 끝내야죠. 머리를 다 자르고 거울을 본 준호는 웃었어요. 이제 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나는 가위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당신 얼굴에선 아직 어머니가 보여요. 그 사람 웃을 때랑 똑같아요. 준호는 눈을 내리깔며 말했어요. 그 말 싫지 않네요. 그 사람처럼 살고 싶거든요. 그날 이후 준호는 종종 미용실에 들렀어요. 때로는 커피를 사들고 오기도 하고 가끔은 말없이 거울 앞에 앉아 신문을 읽다가 가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마음 한쪽이 따뜻하면서도 불안했어요. 이 아이가 우리 수진이와 가까워지면 또다시 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건 아닐까? 며칠 후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오늘 준호 오빠랑 밥 먹었어요. 준호 오빠? 응. 그냥 친구처럼요. 근데 엄마 이상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그 사람한테선 언니 같은 향이 나요. 나는 말이 막혔어요. 수진아, 그 사람은 말끝을 흐리다 멈췄어요. 지금 와서 그 인연을 막는 게 진짜 올바른 일일까? 그건 자신이 없었어요. 엄마 혹시 싫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나는 한참 동안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겨우 말했다. 싫진 않아. 다만 너희가 다칠까봐 무서워서 그래. 수진은 웃었어요. 엄마 걱정 마요. 이제는 다 용서했잖아요. 우리 세대는 다르게 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언니의 마지막 편지가 떠올랐어요. 너는 어머니의 삶을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 그게 바로 이 아이의 몫이었어요. 나는 눈을 감고 속삭였어요. 언니, 이젠 내가 지켜줘야 해. 이 아이들만큼은 상처받지 않게. 그날 밤 나는 미용실 불을 끄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와 의자 위에 내려앉았어요. 그 빛 속에서 언니와 남편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둘 다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미소를 보며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래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이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세상을 살 거예요. 그리고 라벤더 향초에 불을 붙였어요. 은은한 향이 미용실 가득 번졌어요. 그 향이 어쩐지 시작의 냄새 같았어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아침이 다가오는 냄새. 며칠 뒤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던 시간에 수진이 미용실로 찾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그 아이의 얼굴엔 설렘이 묻어 있었어요. 엄마, 나 잠깐 얘기 좀 해요. 나는 드라이기를 끄고 의자를 닦으며 웃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수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엄마, 준호 오빠랑 사귀기로 했어요. 가위가 내 손에서 딸깍 떨어졌어요. 한순간 귀가 멍해지고 방 안의 공기가 가라앉았어요. 뭐라고 했니? 엄마 놀라지 말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우린 서로 너무 편해요. 다른 남자들하고는 달라요. 나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어요. 머릿속에선 안 된다는 목소리와 이제는 괜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갈아가며 부딪혔어요. 수진아, 그 사람은 내 고모의 아들이야. 알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예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게다가 엄마도 이제 다 용서했다면서요. 수진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예전처럼 어리광을 부리던 아이가 아니었어요. 엄마, 우리 세대까지 죄책감 안고 살 순 없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나는 조용히 물었어요. 그 사람, 널 행복하게 해줄까?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준호 오빠는 어머니 얘기만 하면 울어요. 엄마를 떠올릴 때랑 똑같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어요. 그래. 그럼 엄마가 뭐라 할 자격은 없겠네. 수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진짜 엄마가 제일 좋아. 그 아이가 품에 안겼을 때 나는 속으로 조용히 빌었어요. 제발 이번에는 행복해라. 우리 세대의 상처를 너희가 이어받지 않기를. 며칠 후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정화 씨 딸이 그 여자 아들이랑 사귄다며. 세상에, 그 집은 왜 그렇게 얽히고 설켰대. 미용실 문은 다시 열었어도 평판은 글렀지 뭐. 나는 소문이 귀에 들어올 때마다 웃는 척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손끝이 떨렸어요. 다시 시작된 수군거림이 과거의 기억을 깨웠거든요. 젊은 시절 남편이 나를 두고 언니와 얽혀있다는 소문을 처음 들었을 때
그때 느꼈던 수치와 두려움이 다시 되살아났어요. 그날 밤 미용실 불을 끄려던 찰나 문이 덜컥 열리더니 준호가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엔 피로와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이 동네 사람들 참 무섭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오늘 시장에서요. 어떤 아줌마가 저보고 죄 많은 집안 자식이래요. 그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한테도 그런 말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동네 정말 벗어나고 싶어요. 나는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어요. 준호야, 세상은 쉽게 잊지 못해. 우리가 용서해도 사람들의 입은 남아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살아. 그냥 조용히, 묵묵히 살아. 그럼 언젠가는 그 말들이 바람처럼 사라질 거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 수진 씨랑 멀리 나가보려 해요. 둘 다 일을 구해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나는 놀랐어요. 그럼 나 혼자 두고.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정화 어머니, 이제 제 인생을 잘라낼 차례예요.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가위는 누군가를 다치게도 하지만 새로운 길을 만들기도 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언니의 목소리와 겹쳐 들렸어요. 정화야, 그 손으로 새로운 인연을 잘라주렴. 그래요, 나요. 그 대신 서로 다치지 말아요. 절대 어머니처럼, 나처럼 울지 말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게요. 이젠 사랑을 죄처럼 숨기고 살진 않을 거예요. 그가 돌아가고 난 후 나는 미용실 바닥을 닦으며 오래된 추억들을 떠올렸어요. 이제 남은 건 나 혼자였어요. 하지만 그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어요. 언니도 남편도 어머니도 다 떠났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내 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 세대가 이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비가 내렸어요. 간판 불빛이 빗방울에 반사되어 번졌어요. 그 빛을 바라보며 나는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제 남은 건 나야. 이제야 진짜로 나로 살아야겠어. 라벤더 향이 다시 퍼졌어요. 그 향은 슬프지 않았어요. 이제는 새 삶의 냄새였어요. 나는 가위를 들어 허공에 한번 흔들었어요. 착! 그 소리가 미용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건 내 새로운 시작의 소리였어요. 그날 이후로 미용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문이 열렸다 닫히고 드라이기 소리가 들리다가 멎고 그 틈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어요. 언니도 남편도 어머니도 다 떠났지만 그들의 얼굴이 여전히 빗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젠 수진과 준호까지 떠났죠. 엄마 걱정 말아요. 우리 둘 다 잘 지낼 거예요. 떠나기 전날 수진이 그랬어요.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은 분명했어요. 나는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는 내가 엄마 대신 사랑을 잘 지켜야 해. 절대 어른들처럼 숨지 말고. 그날 밤 나는 미용실 불을 끄지 않았어요. 간판 불빛 아래 라벤더 향이 가득 퍼졌어요. 향기 사이로 수진의 웃음소리와 준호의 낮은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붙잡던 건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었다는 걸요. 이미 지나간 시간들, 돌이킬 수도 없고 되감을 수도 없는 그 시간들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가위를 닦았어요. 손에 닿는 차가운 쇠의 감촉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래,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잘라냈던가. 손님들의 머리카락 속엔 눈물도 후회도 미움도 섞여 있었죠. 가위를 움직일 때마다 나는 그들의 지난 날을 조금씩 덜어줬던 거예요. 그게 나의 일이자 내 인생이었어요. 정오쯤 미용실 문이 열렸어요. 낯선 노인이 들어왔어요. 혹시 머리 좀 다듬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앉으세요. 노인은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 예전에도 왔었어요. 그땐 젊은 여자가 머리 해줬는데 참 따뜻했지. 나는 살짝 웃었어요.
그 젊은 여자가 저일지도 모르겠네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때도 라벤더 향이 났어요. 이곳은 변하지 않았군요. 가위를 움직이며 나는 물었어요. 혹시 머리를 왜 자르시려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내 아내가 떠났거든요. 마지막으로 깔끔한 모습으로 보내주고 싶어서요. 그 말에 가위가 멈췄어요. 그는 내 거울 너머의 아버지 같았어요. 그 사람의 눈빛엔 오랜 세월의 회한이 스며 있었어요.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 마음 알아요.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건 익숙해질 수가 없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당신처럼 잘라내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요. 그 손끝에서 마음이 조금은 정리되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내 마음 깊이 박혔어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머리도 마음도 다 잘라드릴게요. 노인이 떠나고 난 뒤 미용실 안엔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나는 거울 앞에 앉아 내 머리를 바라봤어요. 길게 자라난 머리카락 끝에는 세월이 매달려 있었어요. 그걸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나도 내 지난 세월을 조금은 잘라낼 때가 됐구나. 가위를 들고 거울 앞에 선 나는 스스로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잘랐어요. 착착. 그 소리가 유난히 선명했어요. 거울 속에 나는 낯설었지만 그 낯설미 이상하게 편했어요. 마치 진짜 나를 처음 만나는 기분이었어요. 머리를 다 자르고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칼이 흩날렸어요. 그 바람 속엔 라벤더 향이 섞여 있었어요. 멀리서 수진이 떠나던 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우리 잘 지낼게요. 엄마도 이제 행복해요.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너희는 나보다 더 잘할 거야. 창밖엔 햇살이 부서지고 길 건너편 벤치엔 동네 어르신들이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그 평범한 풍경이 이상하게도 세상에서 제일 고맙게 느껴졌어요. 그때 누군가 미용실 문을 두드렸어요. 정화 씨, 커피 한 잔 할래요? 호정 씨였어요. 오늘따라 혼자 있기 싫어서.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커피는 제가 탈게요. 그녀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이제 좀 얼굴이 밝아졌네요. 이제야 사람 같아요. 나는 커피를 내리며 대답했어요. 이제야 저 자신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조금 알 것 같아요. 호정 씨가 웃었어요. 그럼 잘 됐네요. 이제 미용실 이름도 바꿔봐요. 이름이요? 응. 선미 미용실 말고 정화의 시간 어때요? 그 말이 가슴을 울렸어요. 나는 창문 밖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반짝였어요. 좋네요. 정말 좋아요. 그렇게 말하며 나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부터는 내 시간으로 살 거예요. 커피 향이 라벤더 향과 섞여 미용실을 가득 채웠어요. 나는 그 향을 깊게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어요. 언니, 엄마, 남편,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두가 그 향 속에서 미소 짓는 듯 했어요. 이제 됐어요. 이젠 진짜 괜찮아요. 간판을 바꾼 첫날이었어요. 정화의 시간. 네 글자를 스스로 붓으로 적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선미 미용실이라는 이름 아래 묶여있던 세월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죠. 가게 앞에 새 간판이 걸리자 햇살이 유리창을 비추며 반짝였어요. 그 반짝임이 꼭 이제 시작이야 하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와, 이름 바꿨네요. 호정 씨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어요. 정화의 시간이라 참 잘 지었어요. 이제야 그 사람 그림자에서 벗어났네요. 나는 웃으며 커피를 받았어요. 그 사람의 시간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요. 이제 그 시간을 내 시간으로 만들면 되죠. 호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요. 사람이 좀 환해졌다고 해야 하나?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봤어요. 진짜 그랬어요. 주름 사이에도 미소가 피어 있었어요.
손님이 늘지는 않았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은 모두 내 이야기를 들으러 왔어요. 정화 선생님, 머리 자르러 왔어요. 그 손으로 머리하면 마음이 풀린다니까요. 그 말들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이제는 누군가를 꾸미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무게를 덜어주는 일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문이 열렸어요. 낯선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검은 코트를 입고 손에는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여기 혹시 정화 씨가 하시는 미용실인가요? 그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떨림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조용히 의자에 앉았어요. 미용실이 참 따뜻하네요. 나는 수건을 꺼내며 웃었어요. 감사해요. 오래된 가게라서요. 손님은 머리 손질하시려고요? 네,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해서요. 그 전에 머리를 좀 다듬고 싶어요. 누군가요? 아주 오랜 인연이에요. 사실 미용실 이름을 보고 들어왔어요. 정화의 시간. 그 이름이 참 익숙해서요. 그 말에 가위 잡은 손이 잠시 멈췄어요. 나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저를 아시나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강선미 씨를 알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이름이 이렇게 느닷없이 들릴 줄은 몰랐어요. 그분을 어떻게요?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 사람에게 빚이 있었어요. 갚지 못한 빚이요. 무슨 빚이요? 내가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의 말이 공기 속에 천천히 가라앉았어요. 나는 손끝이 떨렸어요. 선미 언니를 언제까지 알고 계셨어요? 그는 거울 너머로 내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마지막까지요. 그 사람은 병원에서도 항상 동생이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게 당신 맞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그 동생이에요.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럼 당신이 정화 씨였군요. 그의 눈가가 젖었어요. 선미 씨는 참 따뜻했어요. 그런데 너무 외로웠죠. 그 사람한테 나는 단지 옆자리 환자였을 뿐이에요. 그는 잠시 웃더니 조용히 덧붙였어요. 하지만 그 짧은 인연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잘라야 할 게 있다. 누군가는 머리카락을 자르고 누군가는 과거를 자르고 나는 이제 내 과거를 자를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도 내 지난 날을 정리했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매년 이맘때면 라벤더 한 송이를 사서 병실 창가에 두었어요. 나는 숨을 삼켰어요. 언니가 라벤더를 좋아했어요. 그 향만 맡으면 웃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이 미용실 문 앞에 라벤더 화분이 있더군요. 아마 그 사람도 이걸 보면 웃겠죠. 그는 머리를 다 자르고 일어나며 내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건 그 사람이 제게 맡긴 편지예요. 언젠가 동생을 만나면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못 찾겠더군요. 오늘 이 간판을 보고 드디어 왔어요. 나는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았어요. 봉투엔 익숙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화에게 마지막으로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손끝이 떨려 편지를 제대로 펼치지도 못했어요. 그는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 사람은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다시 미용실 문을 열면 그땐 동생의 손끝에서 내 머리카락이 흩날릴 거야. 그럼 난 정말 자유로워지는 거야. 정화 씨, 그 사람이 말하던 미용실이 바로 여긴가요? 나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바로 여기예요. 이곳이 언니가 마지막으로 웃던 곳이에요.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자유로워졌겠네요. 그리고 당신도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문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자 라벤더 향이 스며들었어요. 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처럼 이제는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나는 편지를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언니,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이제 나도 내 시간을 살게요. 그 남자가 떠나고 난 뒤 나는 문을 잠그지도 않은 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여전히 그 봉투가 들려 있었죠. 정화에게 마지막으로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천천히 쪼개지는 것 같았어요. 손끝이 떨려서 쉽게 봉투를 열지 못했어요. 몇 번이고 숨을 고르고 손등으로 눈물을 훔친 뒤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라벤더 꽃잎 한 장과 함께 작고 접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종이는 이미 빛이 발해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언니의 글씨는 언제나 단정했죠. 그 글을 보는 순간 마치 언니가 내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정화야, 이 편지가 내 손에 닿는다면 그땐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미안하다는 말 100번을 써도 모자랄 거야. 나를 용서하지 말아줘도 괜찮아. 다만 내가 왜 그랬는지만 조금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숨을 삼켰어요. 눈물 한 방울이 종이 위에 떨어져 번졌어요. 그럼에도 글씨는 끝까지 이어지고 있었어요. 어릴 적 나는 엄마를 미워했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병상에서 엄마의 편지를 읽었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이해했어. 세상이 너무 잔인해서 엄마는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버린 거였더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나는 무릎을 꿇고 편지를 붙잡았어요. 그랬구나, 언니. 당신은 결국 어머니를 용서했구나. 나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정화야,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부러웠어.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야. 내 안에는 따뜻함이 있었고 나는 그걸 평생 흉내만 냈어. 그 대목에서 나는 눈을 감았어요. 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속삭이는 듯 했어요. 정화야, 나처럼 살지 마. 사랑을 미루지 마. 사랑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전하는 거야.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 있잖아. 내 남편. 나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건 욕심이었어. 그 사람 마음엔 늘 내가 있었어.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부탁했어. 정화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줘. 나를 미워하지 말라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토록 미워했던 언니의 이름이 이젠 미움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바뀌었어요. 언니, 당신은 결국 나를 지켜준 거였어요. 그렇게까지 자신을 미워하면서. 정화야, 내가 가위를 잡을 때마다 나는 내 손끝에서 다시 태어났어. 너는 몰랐겠지만 내가 내 머리를 잘라줄 때 나는 모든 죄를 자르고 있었어. 그때 느꼈던 바람 기억나니? 그건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소리였어. 그 문장에 이르자 내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나는 가위를 바라봤어요. 언제나 사람들의 머리를 자르던 익숙하고도 무거운 그 가위. 그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의 상처를 자르고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용서의 손이었어요. 이제 내 차례야, 정화야. 나처럼 과거에 묶이지 말고 엄마처럼 도망치지 말고 내 시간 속에서 살아. 내 인생은 더 이상 나의 그림자가 아니야. 그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언니가 내게 남긴 건 죄책감이 아니라 용서의 유산이었어요. 그 사람의 삶이 내게 다 결국 나를 살게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참 동안 편지를 가슴에 안고 앉아 있었어요. 어느 순간 바람이 창문 사이로 불어왔어요. 편지 한쪽이 들썩이며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그 바람에 라벤더 향이 스며 있었어요. 그 향기가 언니의 손길 같았어요. 나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언니, 나 이제 알아요. 당신이 왜 그토록 미용실에 오고 싶어 했는지. 그건 머리를 자르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마음을 자르기 위해 왔던 거였어요.
미움도 후회도 사랑도 모두 내 손끝에서 새로 태어나길 바랐던 거예요. 나는 거울 앞에 앉아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가위를 들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내 차례네요. 착! 가위가 공기를 갈랐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평화로웠어요.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별이 떴어요. 나는 라벤더 향초를 피웠어요. 불빛이 미용실 벽에 부드럽게 번졌어요. 그 불빛 속에서 언니의 미소가 어렴풋이 보였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이제 됐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조용히 웃었어요. 응, 언니. 이제 나도 자유야. 밤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언니의 편지를 품에 안고 앉아 있으니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눈을 감으면 어린 시절 비 오는 날 마루 밑에 숨었던 기억, 언니가 내 머리를 묶어주며 웃던 얼굴, 그리고 어머니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던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 모든 장면이 하나로 이어져 긴 영화처럼 머릿속을 흘러갔어요. 새벽이 다가올 즈음 나는 편지를 접어 상자에 넣었어요. 그 상자 안에는 언니의 일기, 어머니의 편지, 그리고 오래된 라벤더 꽃잎 한 장이 있었죠. 그걸 들고 나는 집 뒤편의 조용한 언덕으로 갔어요. 해가 막 떠오르던 시간, 공기는 차가웠지만 하늘은 따뜻한 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땅을 파고 상자를 묻었어요. 손끝에 흙이 닿는 감촉이 이상하게도 포근했어요. 언니, 엄마, 여보, 이제 진짜 잘 자요. 이제부터는 내가 살게요. 당신들이 미처 다 살지 못한 시간까지. 그 말을 하고 흙을 덮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칼을 살짝 흩날렸어요. 라벤더 향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어요. 그 향이 언니의 웃음처럼 부드럽게 내 어깨를 감쌌어요. 미용실로 돌아오니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길게 들어와 있었어요. 바닥에 비친 빛이 마치 금빛 물결 같았어요. 그 위에 내가 서 있었죠. 이제 진짜 나의 시간이다. 그 생각이 들자 마음속이 환해졌어요. 가게 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는데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딸랑 문종이 울렸어요. 낯선 소녀가 들어왔어요. 고등학생쯤 되어 보였어요. 손에 구겨진 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저기요, 혹시 머리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어떤 머리 원해요?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종이를 내밀었어요. 이 사진처럼요. 이게 제 엄마예요. 사진 속엔 젊은 여자가 웃으며 머리를 넘기고 있었어요. 순간 숨이 멎었어요. 그 얼굴은 바로 언니였어요. 이 사진 어디서 구했니? 집 정리하다가 나왔어요. 엄마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상하게 이 미용실 간판을 본 순간 가슴이 쿵쾅거려서 그냥 들어오게 됐어요. 나는 조용히 가위를 들었어요. 그래, 내 엄마 참 예쁜 사람이었지. 이 머리 엄마가 좋아하던 길이야. 선생님은 우리 엄마 아세요?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조금은. 그 사람 머리를 내가 해줬거든. 소녀는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이요? 그래. 아주 오래전에 이 의자에 앉아서 많이 웃던 사람이야. 그 말을 하며 나는 가위를 움직였어요. 착착. 가위 소리가 공기 속에 고요하게 퍼졌어요. 머리카락이 떨어질 때마다 언니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이상해요. 뭐가? 이 향기요. 엄마가 쓰던 향수 냄새 같아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건 라벤더 향이야. 엄마가 제일 좋아하던 냄새지. 소녀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엄마가 이 머리를 좋아했어요? 응, 아주 많이. 그 아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럼 나도 그렇게 살래요. 엄마처럼. 그 순간 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는 듯 들렸어요. 정화야, 이 아이를 부탁해. 이제 내 시간이 끝났으니 이 아이의 시간을 예쁘게 빗어줘. 나는 가위를 놓고 빗을 들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손질이야. 아이의 머리를 천천히 빗으며 말했어요. 이 머리는 단단하고 곱네. 살면서 많이 흔들리겠지만 그럴 땐 다시 빗어내면 돼. 엉킨 머리도 풀리거든.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선생님이랑 친구였을 것 같아요. 그랬을지도 모르지. 머리를 다 자르고 나자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라벤더 향이 스르륵 퍼지며 방 안을 감쌌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가 내 언니의 피이자 내게 남겨진 마지막 시간이라는 걸요. 됐어요. 나는 거울을 돌려 보여줬어요. 이제 엄마처럼 예뻐졌네. 소녀는 웃었어요. 정말이요? 그럼 저 가끔 머리하러 와도 돼요? 그럼요. 이 가게는 언제든 열려 있을 거예요. 소녀가 문을 나서자 햇살이 그녀의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그 빛 속에 라벤더 잎사귀가 하나 내려앉았어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언니 봤죠? 이 아이가 당신의 시간이에요. 문이 닫히고 미용실 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나는 의자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빛이 스며들고 가위가 그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어요. 그때 문종이 또 한 번 울렸어요. 딸랑. 나는 웃었어요. 어서 오세요. 정화의 시간입니다.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퍼지며 햇살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정말로 깨달았어요. 사랑은 떠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계속 이어지는 거라는 걸.